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날이 춥죠?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따뜻한 보리차 한잔 하시고 하루를 좀 평온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반도체가 참 좋아요.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요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거시기 해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찝찝할 겁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중하게 하세요. 저는 요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추천 같은 거 안 합니다. 절대 추천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사라고 말도 안 합니다. 저는 별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왜냐? 권유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멘탈 관리도 하면서, 뭔가 이제 배움의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선뜻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그때 가서 막 안절부절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요즘 보면 많이 하죠.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떠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막 6만 전자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12만 전자 되니까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 조심하십시오. 절대. 이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5만 전자 할 때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이 9만 전자 때 막 사가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9만 전자 때 엄청나게 몰렸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고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이 9만 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거를 뭐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본인 스스로가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라는 겁니다. 응? 남의 말만 듣고 선뜻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해야지 응? 이 투자에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생깁니다. 주가 빠지면 그때서 이제 난리 치는 거지. 지금 혹시라도 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초짜들, 주린이들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가는 진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데 홀라당 다 날립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는데 25년에는 유산과 숙제는 진행형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고환율, 고물가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 그리고 고월세 등 완전 쓰리고죠. 쓰리고 이 속에서 저성장의 복합 위기에 처했더라. 요즘 성장이 안 좋죠.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뉴노멀 그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여기 또 반도체 편중이 만들어낸 성장 수출 증시 착시가 내수 침체 그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398.94로 시작해서 코스피가 4214.17로 마무리됐고 상승률이 75.6%입니다. 주요국 증시 중에 압도적인 1등, 또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국면, 미국발 관세 전쟁 뭐 이런 상황에서 이뤘는데 증권가는 이제 새해 증시가 코스피 5천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그 배경이라고 하죠. 하지만 과도한 반도체 비중과 서학기미 투자,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고환율이 복병이라고 합니다. 복병. 지난해는 그 코스피 질주는 AI 데이터 센터 특수에 올라탄 반도체가 주도했는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코스피 기여율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반도체 효과가 컸고 동시에 이는 반도체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증시가 휘청할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코스피 4,000고지에 오르고도 환호하지 못하는 것은 코스피 상승과 원화 약세라는 이 당혹스러운 조합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상승 국면에 원화가 약세인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지난해 주간 종가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1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높더라.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 집계됐는데 석유류 가격이 6.1% 뛰어가지고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뭐 수입 쇠고기, 과일 그리고 농축
수산물 가격도 4.1% 올랐고 고환율이 석유류하고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이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넉 달 연속 2%대 기록했고 물가 상승은 내수 침체를 초래하고 기업 실적을 약화시켜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 넘어섰고 이로써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수출 7천억 달러 고지를 밟은 세계 6번째 국가네요. 자원과 자본이 빈약한 한국이 영국, 프랑스보다도 먼저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그만큼 흘린 땀과 눈물이 많았다는 반증 아니냐.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현실은 냉혹하다. 여기서도 반도체 비중이 전체 수출 4분의 1이에요. 엄청 큽니다. 15개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 수출이 줄었습니다.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들이 중국의 굴기와 저가 공세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부진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 중국이다, 중국. 중국이 문제다. 이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이 중국 치고 들어오면은 반도체도 잘못하면은 2차 전지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가격 경쟁 국면에 들어섰는데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 출고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소비자 잡기 나섰네요. 인플레이션과 부품 가격 상승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제조사의 공세 속에서 가격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관련 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올 초 출시할 갤럭시 S26 시리즈의 출고가를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네요. S26 기본 모델은 799달러, 우리 돈 115만원, 울트라는 187만원, 사실상 4년 연속 동결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프리미엄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 속에서 핵심 고객층 이탈을 막겠다. 그런 겁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부품 원가 상승으로 오를 거로 보는 것 같은데 실제 모바일 AP하고 반도체 가격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 부담도 커졌다. 다만 삼성은 최대 경쟁사인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맞서서 이 가격 동결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 하는 겁니다. 가격 동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당초 거론되던 가격보다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는데 초기 루머에는 400만 원대에 달할 것을 전했는데 현재 가격이 한 2,000달러 안팎으로 조율 중이더라. 288만 원 정도? 그래도 비싸다.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이 제품은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는 약 7.8인치, 접었을 때는 5.5인치 수준, 약간 북 스타일의 인폴딩 구조를 채택하면서 평소에는 일반 아이폰처럼 사용하고 펼치면 태블릿 수준의 화면을 제공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주름 최소화겠죠. 기존의 폴더블 폰의 약점인 중앙 주름을 사실상 제거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인데 애플은 힌지 구조 개선에 집중해가지고 액체 금속 기반의 힌지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힌지는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과 결합이 돼서 알루미늄 대비 2배 이상 강도를 확보하고 접힌 구간 응력을 분산시켜서 화면 장력을 균일하게 분포해서 주름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술 혁신만으로 교체 수요를 자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서 소비자 저변 넓히기 나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폴더블 폰 나오면 또 재밌어지겠네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은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